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월드 최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 정말 가격 비싸졌죠. 추가 정보가 들어와서 S모티브에 들었던 정보를 반영해서 또 추가적으로 더하기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이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 쉐보레 콜로라도가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량 맞습니다. 2세대랑 3세대랑 너무너무 가격적인 측면이 폭이 큽니다. 무려 50%라 말이죠. 50%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제이비월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 보여집니다. 자, 멋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차량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름하여 올뉴 콜로라도죠.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하루 만에 초도 물량이 400대 완판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쉐보레 콜로라도는 2023년 미국에 첫 출시된 중형 픽업 트럭으로서 이번에 바로 3세대 모델로 국내에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쉐보레는 초도 물량이 완판된 만큼 추가 물량 수급을 위해서 지금 본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땐 또 추가적으로 400대 이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가격 책정에 대한 범위를 많이 인상돼서 다소 놀랍긴 했지만 기존에 부족했던 옵션과 편의사항들을 대폭 증가를 한 탓인지 많은 분들한테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옵션과 구성 요소를 보기 전에 일단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콜로라도 3세대는 7,27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 모델인 콜로라도 2세대는 4,050만원부터 4,889만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대를 형성을 한다면 5천만원 넘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콜로라도 3세대가 7천만원대라는 정말 48.8%에서 79.7% 정말 충격적인 가격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소비자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사실 2세대 모델이 익스트림, Z7일 등의 여러 트림으로 구성됐다면 이번에는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상했던 가격 정보를 훨씬 더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2세대 모델의 엔트리 트림이 익스트림의 가격은 4,050만원과 비교를 해본다면 무려 80%나 인상이 된 것이고요. 유사한 트림인 2세대 Z7을 다시 X 4,739만원과 비교를 하면은 50% 이상의 인상률을 보여줍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콜로라도 풀체인지 가격은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했던 가격은 낮게, 즉 5천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높아도 6천만원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7천만원이 넘길지는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었고, 참고로 풀옵션 가격은 7,813만원에서 거의 8천만원대 육박하는 것도 맞습니다. 국내 출시 사양과 비슷하게 북미 시장 판매 가격을 보면 45,000달러 수준, 하나로는 약 6천만원대 초반 정도고요. 여기에 부대 비용과 다양한 옵션들을 대거 탑재한 것을 가격을 본다면은 국내 도입의 현실적인 가격층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 대비 인상폭이 너무 높아진 것은 정말 충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상위 트림인 Z7일 외에는 엔트리 트림, LT 트림 같은 등급들이 들어오면 어땠을까 하는 다소 아쉬운 점도 표현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5천만원대 가격 책정으로 된다면 더 많은 판매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세대부터 파워트레인은 자연흡기가 아닌 2.7리터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서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 토크 54토크 힘을 발휘합니다. 이전 세대 대비 출력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토크의 경우는 40% 이상 향상됐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4륜 구동 시스템이 기본 탑재가 됐고 3,492kg이라는 견인력을 갖추고도 있습니다. 트레일러 히치 리시버 및 커넥터가 기본 제공되고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스타빌 트랙이 탑재돼서 주행 중 트레일러의 밸런스를 계속 유지해주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 트레일러의 좌우 흔들거리는 스웨이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전 2세대 모델 대비 이번 3세대 콜로라도 풀체인지는 한국 시장의 프리미엄 픽업 트럭이라는 이 포지션 타겟으로 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타스만의 출시에 더 상위 프리미엄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북미 시장의 최고급 사양 중에 하나인 Z7 1 트림의 안전 및 편의상을 대부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도 물량인 이 400대라는 사전 계약률이 과연 얼마나 순수 고객의 입장이 될지, 아니면 대리점과 다양한 시승 차량들의 다양한 목적성 있는 차량들의 예약률일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디자인적인 면모는 이전 2세대랑 3세대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대폭 달랐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가 달라진 거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관심 있던 저의 입장으로서는 대폭 바뀐 것도 맞습니다. 엔진 성능도 다운사이징에 비해서 강력한 스펙으로 바뀐 것도 있고, 훨씬 더 진보된 멀티미러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대폭 많아졌고요. 하지만 가격은 역시나 높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변화되면서 투입이 되면서 소비자분들의 즐거운 주행 편의에 도움을 주는 것도 맞고요. 몇 가지 컬러적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일단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자, 블랙과 화이트, 레드와 샌드튠, 그리고 스털링 그레이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가지 컬러로 제공을 하고요. 인테리어 내장 컬러는 아쉽지만 한 가지 블랙 컬러로 제공을 합니다. 바로 요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Z7-X 에디션은요, 북미에서도 최고 풀옵션으로 구성된 만큼 소비자분들은 최고 풀옵션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디자인 또한 굉장히 남성미가 풍부하고 와일드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면에 LED 블랙 보타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머플러 팁도 있고, 프리미엄 플로어 라이너 1, 2열의 바닥에 고무 재질로 이렇게 해서 기본 깔판을 제공을 합니다. 더불어서 사이드 스텝과 콜로라도 로고 도어 실플레이트, 바로 이 디자인을 제공을 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세대도 훌륭했지만 3세대 또한 기대를 해볼 만한 사항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AS가 정말 끔찍할 정도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사고를 났을 때 범퍼 교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수입차 맞습니다. 이 친구 국산차 아닙니다. 초기에 구입을 할 때는 국산차지만 수리를 할 때는 수입차가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구입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해드립니다. 퍼포먼스적인 측면, 엔진의 구동과 작동 방식은 이렇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4기통 맞고요. 연속 과정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매력 또한 가지고 있는 차량은 맞습니다. 근데 모든 차는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터빈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고 흡 배기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높은 출력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압축과 냉각되는 형태를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시고 계시는 것이고, 다소 버퍼링이 좀 있네요. 이렇게 쿨러를 통해서 냉각에 대한 범위를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동차는 모든 내연기관은 냉각이 기본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장시간 운행을 할 수가 있고 차의 내구력 또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 한번 보셨고요. 주행에 대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가능하고 험지, 그리고 노멀한 일반 도로, 더불어서 견인과 운반, 이런 트레일러를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운용하고 다닐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비는 좋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연비를 보고 타는 차량 아닙니다. 자, 몇 가지 특징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H, 4H, 4L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인지라 1년에 28,500원 세금만 내시면 되는데 연비는 좋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견인력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견인을 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 압을,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조절할 수가 있고, 스웨이드 컨트롤을 엔진의 회전수 등을 통해서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견인을 하게 되면 연비는 더 안 좋아집니다. 자, 어디까지나 콜로라도는 연비를 생각하고 타는 차는 아니라는 특징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층 더 진보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온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도 좋아졌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비롯해서 11인치의 나름 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컬러 터치 스크린 작동을 합니다. 세이프티 기능도, 안전 편의 장비도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자동 긴급 제동 등등을 도움을 받으시면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하이빔도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 상향 등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요즘 차량들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 차량은 픽업답게, 그리고 견인에 대한 어떤 특화된 차량답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소 가격적인 측면은 올라갔지만 편의 장비가 상당히 대거 탑재가 돼서 그래서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는 예민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이 무엇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납득이 되신 분들은 사전 예약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용납이 안 되시겠죠. 일단 마지막으로 이 차의 총 전장 길이는 5,410입니다. 깁니다. 정말 긴 편에 속하고요. 작은 차 아닙니다. 차량의 전폭은 1905mm가 됩니다. 많이 크죠. 축거, 승차감을 거의 좌우하는
앞에 뒤에 타이어의 거리가 3,337입니다. 자, 1열의 승차감은 우수하나 2열은 시트의 포지션 각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승차감을 생각한 차량은 아니라는 거. 트럭입니다. 그래서 화물세금 내는 거예요. 연료 탱크는 81리터입니다. 랜드로버 디펜더가 85리터에 비교를 해본다면 매우 크다라는 여행용 차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공차 중량은 가벼운 편에 속하다고 봅니다. 덩치 대비 2150kg이 되겠고요. 총 배기량은 2726cc가 됩니다. 포카 변비를 안 볼 수가 없죠. 18인치 기준은 포카 변비가 8.1이고 20인치 기준은 8.1입니다. 동일하죠? 독특합니다. 전기차가 아닌 이상 내연기관은 고속도로 연비가 좋습니다. 9.1km 나오고요. 도심에서 타신다면 7.5 도심 연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5, 6km 나오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쉐보레 콜로라도 가격적인 측면과 2세대, 3세대 가격적인 측면을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북미 시장과 현재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범위를 반영을 해서 내용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추가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